어제는 온종일 자연 속에서 인간의 나약함과 너무나 작은 모습에 새삼 자연의 위대함에 놀라고 그 아름다움에 경이와 충격이 채 가시기 전 오늘은 이 땅에서 먼저 살다 간 사람들의 발자취를 찾아 길을 나섰다. 그 나약한 인간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두 눈으로 직접 보고 느끼면서 인간의 능력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체험하는 시간이었다. 중국 산서성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그 옛날 북위의 수도였던 대동. 우리는 대동 시내 어느 호텔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여행 3일차 그 첫 번째 탐방 코스인 윙강석굴을 찾았다. 그러면은 풀도 안 자라는 것입니다. 살기가 힘들고 그리고 춥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보시면 이렇게 그 서쪽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네,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원래 있는 그 흉노전 다퉁시 서쪽 16km, 우저우천에 약 1km에 걸쳐 길게 뻗쳐 벌집처럼 뚫린 53개의 동굴에 17m에서 수센치 크기의 불상 5만 천여 개가 돌에 새겨져 있다. 어느 것이나 기백이 넘치는 웅대함이 있고 정교하게 조각이 되어 있다. 웅강석굴에는 중국 불교 예술의 첫 번째 개학이라 할 수 있는 북위시대의 유물들이 함께 있었는데 이것은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불교 예술의 유적이다. 결혼하는 거. 제가 우리 서장권이 부처님은 출가하기 전에 이미 결혼도 하고 그리고 그 애도 있습니다. 처자식 보기 전에. 중국 전통적 조서에 인도, 아프가니스탄, 페르시아의 예술이 합쳐져 컬러풀하게 채색된 거대한 불상은 환상적이까지 하다. 웅강석굴 안에는 당시의 건축 양식과 의상, 액세서리, 음악, 무용 등 여러가지 자료를 볼 수 있다. 낙양의 용문석굴과 둔항의 막고굴과 함께 중국의 3대 석굴로 손꼽힌다. 지금으로부터 약 1500년 전 북위의 수도 대동에서 서기 460년에서 495년 사이에 불교를 국가 이념으로 하는 북위 왕조가 세워졌다. 문성제가 통치하던 시기에 시작하여 100년간 만들어졌다. 북위는 문성제 이전에 불교를 배척하고 도교를 장려하는 정책을 펴며 심지어 성녀를 무참하게 학살하기까지 했다. 요거 하나 파는 데는 한 몇 분 걸릴까? 그러던 북위가 왜 하루아침에 불교를 장려하고 이런 대역사를 국책사업으로 바꾸었을까? 그건 담요라는 고성이 문성제를 설득하여 석굴을 만들기 시작한 것이 지금의 웅강석굴이라고 한다. 그 후 북위는 도읍을 낙양으로 옮겨갈 때까지
64년간 집중적으로 석굴 작업을 하였으며 낙양으로 천도한 후에도 약 30년간 계속하여 석굴 작업을 함으로써 100년에 걸친 운강석굴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그러니 100년의 세월 동안 만든 석굴이 1500년을 견지고 있는 것이다. 너천대불인데 그 여기에 공강석굴이 이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가 이제는 그 형상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사암으로 이루어진 낮은 낭떠러지를 파서 대굴 21개와 중굴 20개, 무수한 소굴 불감들을 만들었다. 이 가운데 몇 개는 단순히 거대한 석가모니상을 둘러싸고 있는 방 같은 것이지만 후실이 있는 석굴도 있다. 이곳과 낙양의 용문석은 모두 북이시대 작품으로 아마도 북이 사람들은 석굴 파는 재주가 취미 생활의 하나인지 생활의 일부분인지 아무튼 대단한 건 사실인 것 같다. 왼쪽 오른쪽에 나 있었는데 이쪽으로 기지가 없어지고. 여기 목탑은 실제로 낸다면 거의 960년, 네, 960년 됩니다. 네, 요나라식, 요나라 그 거란족이 지은 목탑입니다. 근데 그 시기를 보면은 이제 그 대동도 아니고, 예, 또 뭐 유명한 그걸 아닌 응현, 예, 그쪽에다 위해서 지었냐면은 이 응현 여기하고 이 아래는 북송 시기에 통일했던 그 한민족 통일 그 지대였습니다. 그 응현을 보면은 변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탑을 지은 원인은 두 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네. 첫째는 주요하게 또 이렇게 군사, 네. 군사에 쓰니까 높게 지으면 지을수록 이렇게 위에 보면은 관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 사면 팔방 보면은 팔각형으로 사면 팔방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 또 두 번째는 또 맨바로 그 요나라 시기에 그 황후가 예, 응현이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그쪽에 그 탑에 올라가서 이제는 고향이 그 이렇게 그 뭐죠 고향을 그 인간의 욕망과 그리움이 크면 클수록 그 마음은 하나의 건축물로 표현해 후세에 남겼다. 이곳에서는 수많은 시간과 인력이 동원되어 한 인간의 욕망을 채워나갔다. 응현목탑 정식 명칭은 불궁사 석가탑으로 삭주시 응현에 위치하고 있다. 중국은 물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목탑으로 국보 중에 국보다. 불궁사의 원래 명칭은 보궁선사다. 이것은 사원 내부에 사리가 보관되어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936년에 건설되었다. 응현목탑은 요나라 1056년에 건설되었다. 목탑의 높이는 67.31m로 기단부의 직경은 30.27m로 정팔각형이다. 총 7,430여 톤의 목재가 사용되었고 4m의 석재 기단부에 5층으로 건설되었다. 단 한 개의 못도 사용하지 않고 목재로만 제작되었다고 하니 그 건축 기술이 신공이라 할 만하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아련하게 눈에 들어오는 풍경. 깎아진 듯 벼랑 끝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는 저 건물은 정작 사람이 만들었다는 것인가. 그것도 1400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하니 또 한 번 놀라 가까이 가보기로 했다. 중국 산서성 대동에서 멀지 않는 항산에서 가장 유명한 절 현공사는 유교와 불교, 도교가 하나로 어우러진 사원이다. 깎아진 듯 절벽의 가운데 달려있는 현공사는 지상에서 60m 떨어진 벼랑의 중턱에 지어졌다. 바위에 박힌 대들보와 튀어나온 바위, 기둥에 의지한 현공사의 건물 특징은 기이하고 허공에 매달리고 교묘하다는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다. 기이하다는 것은 멀리 현공사를 바라보면 아찔한 벼랑에 입체로 된 조각물이 박혀 있는 듯하고, 가까이 다가가 보면 건물이 막 하늘로 날아가려고 하는 듯한 감을 느끼는 데서 볼 수 있다. 허공에 달려 있다는 것은 건물이 정말로 벼랑 중턱의 허공에 달려 있음을 말한다. 전하는 데 의하면 최초 현공사에는 기둥이 없었는데 건물이 무너질까 우려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 눈에 보이도록 기둥을 박았고, 사실은 이 기둥이 건물을 받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현공사는 보이지 않는 기둥이 아니라 벼랑 중턱에 조금 튀어나온 바위와 벼랑 속에 깊이 박힌 보이지 않는 가로의 대들보에 의지해 있다. 따라서 현공사는 정말로 허공에 떠 있는 건물임이 틀림이 없다. (15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현공사가 원형 그대로 보존된 데는 자연과 인간의 절묘한 조화가 있었다. 현공사 위에는 절벽의 경사가 눈비를 막아줬고, 절벽 앞에 있는 산이 바람과 태양에서 사찰을 보호한 것이다. 여기다가 인간의 치밀한 계산이 맞물려 오랜 세월 동안 흔들림 없이 원형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절벽에 매달린 현공사는 인간과 자연이 만들어낸 완벽한 예술품인 셈이다. 현공사 탐방을 끝으로 오늘의 일정이 마무리되었다. 우리는 내일 일정인 북령산을 가기 위해 북령산 아래 산장까지 가야 했다. 산장을 가기 전 어제 소오대산 오르기 전 산장에서 저녁을 먹기로 일정이 되어 있다. 현공사에서 소오대산 트레킹 차이나 산장까지 가는 길, 지름길로 국도를 택했다. 자전거 다 팽개쳤네 여기. 아우 저 애기 봐. 차는 가는 도중에 중국의 시골 마을을 만나고, 길을 잘못 들어 헤매고, 소낙비도 만나 중국의 속사를 보면서 트레킹 차이나 식당에 도착한다. 하는 게 많이 지연될 것 같아요. 아침에 가는 데.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점심은 아까 여기서 밥을 해갖고 가고, 우리가 밑반찬 있는 거 좀 갖고 올라가갖고, 중심은 그렇게 해결하기로 했어요. 다 알았죠? 이곳에서 한국식 삼겹살로 저녁을 먹고
북령산 아래 산장으로 향했다. 자, 우리들의 안전한 사냥을 위하여! (1400여 년) 전의 전설 같은 이야기들이 실제로 살아 숨쉬는 걸 느꼈다. 나약한 인간의 힘이 이렇게도 위대해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몸소 체험하게 되었다.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시대에 저런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것에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도저히 사람이 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일들이 실제 눈앞에서 펼쳐질 때 우리는 감탄과 놀라움에 박수를 보낼 수밖에 없었다. 어제는 자연에 놀라고 오늘은 인간의 한계에 놀라고 이번 여행 내내 놀라움의 연속이다.